안녕하세요. 몽골 가는 길과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뭔가 감사를 드려야 하는데 제 바람주머니에 든 것은 알량한 이야기 몇 조각 뿐입니다. 그것이라도 부지런히 나눠드리려 합니다. 모든 물건들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잡음이 심하고 한번 두드려야 잠꼬대하듯 중얼거리던 라디오처럼 지나간 물건들의 이야기를 펼쳐봅니다. 몽골 가는 길과 번갈아 격주로 찾아뵙겠습니다. 흑백 라디오 첫 번째 이야기는 뱀가루라고 불리던 조미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골에서 친조부께서 오시면 부엌에서 상을 차리던 어머니는 전전긍긍하셨습니다. 친조부께서 아지노모토라는 조미료가 드는 음식은 입에 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지노모토라는 게 넣기만 하면 국물을 진하게 하고 감칠맛 나게 하여 애용하던 어머니는 김치며 찌개며 모든 반찬들을 새로 만들어야 했죠. 이미 그 맛에 익숙해져 있던 내게 조부와 함께 느닷없이 등장한 새로운 맛에 당황했습니다. 그것은 씁쓸하고 무언가 빠진 듯한 맛이었죠. 조부는 씁쓸한 맛이 나는 김치며 된장찌개를 입맛을 다셔가며 맛있게 드셨습니다. 서울에선 음식마다 아지노모토를 넣는다는데 들척지근하여 어찌 그걸 먹는단 말이냐. 음식은 이래야 하는 법이지. 조부의 말로는 그 아지노모토라는 게 뱀가루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포장에는 미원이라고 써 있는데 왜 그걸 아지노모토라고 말하는지도 이해할 수 없었죠. 도쿄 제국대학의 이케다 기쿠나에 교수는 다시마를 이용해 조미료를 만들었다 합니다. 1908년 글루탐산 나트륨의 제조에 관한 특허를 얻어 스즈키 제약소와 손을 잡고 내어놓은 인공 조미료가 아지노모토라 합니다. 1909년 5월 20일 이 새로운 조미료를 팔기 시작한 스즈키 제약소는 1946년에는 아예 아지노모토 주식회사로 회사 이름을 바꿀 정도로 아지노모토는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답니다. 일제를 따라 조선에도 진출한 아지노모토는 조선의 무용가 최승희를 광고 모델로 내세우며 왕실에서부터 여염집 밥상까지 새로운 맛을 과시합니다. 이 신기한 맛의 마술사라 할 조미료는 겉보기에 설탕을 닮았죠. 흰색의 결정체는 어떤 음식이든 달짝지근하게 맛을 내는 재주를 지녀서 설탕과 사촌격이라 할 만합니다. 일단 그 맛을 들이면 그걸 넣지 않으면 허전하고 씁쓸하여 음식 맛이 나지 않게 느껴집니다. 쓴박이나 고들빼기 나물도 한 수저 섞어 넣으면 쓴맛이 사라집니다. 이 마법적인 조미료는 두 얼굴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어느 무덥던 날 밖에서 한창 뛰어놀다 목이 말라 외갓집 부엌으로 달려갔죠. 부엌에 묻어든 물독에서 물 한 바가지를 떠서 먹으려는데 하얀 가루가 담긴 통이 눈에 띄었습니다. 귀한 설탕이 눈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걸 마음껏 퍼먹을 수 있는 기회는 자주 오지 않았죠. 큰 수저로 몇 번이나 떠서 물에 섞어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그 맛을 무엇라 할까요? 느글느글하고 눅눅한 맛은 뱀가루를 연상시켰습니다. 그 맛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설탕이 귀하던 시절에 유년기를 보낸 사람이라면 느글느글한 기억을 한두 번은 갖고 있을 듯합니다. 이 느글느글한 가루가 맛의 마술사입니다. 진저리가 나게 짠 김치나 나물도 이 마법의 가루를 뿌리면
감칠맛 나게 변하죠. 귀한 쇠고기를 밤새 끓여야 맛볼 수 있는 육수의 구수한 맛도 이 가루를 한 숟갈 떠넣으면 손쉽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맛의 정체는 L-글루탐산 나트륨, 바로 MSG라는 것에 있다 합니다. 부엌의 밥상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을 화학기호들이 어떻게 그러한 맛을 낼 수 있을까요? 다시마에서 추출한 글루타메이트 성분에 나트륨을 결합하여 만들어낸 맛을 우마미라고 했는데, 이 새로운 맛에 대해 적당한 우리말이 없어 감칠맛이라 소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글루타민산은 아무 맛도 없으며 다만 미각을 혼동시켜 새로운 맛을 느끼게 한다는군요. 혀의 미래를 자극하여 착각을 일으키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미료는 맛을 느끼게 꿰는 풍미 유도제라는 것이 정확한 설명이라 합니다. 이러한 원리는 봄을 타서 입맛을 잃었을 때 쓴맛을 내는 쓴박이나 고들빼기를 먹고 나면 밥맛이 난다고 착각하는 쓴맛 뒤에 얻어지는 단맛, 고진감래의 효과와 비슷하다고 할까요? 거꾸로 설탕을 먹고 난 뒤에 밥을 먹으면 쓴맛이 느껴지는 것과 같은 현상이라 하겠습니다. 해방 이후에도 아지노모토는 여전히 시중에 암암리에 거래되며 그 명성을 유지했답니다. 나라는 해방이 되었어도 입맛은 독립을 얻지 못한 셈이죠. 미원이라는 조미료가 등장할 때까지 아지노모토는 한국의 밥상을 차지합니다. 미원이라는 상표명이 일본의 아지노모토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상표권 침해 소송에 휘말리기도 했답니다. 1956년에 신설로표 미원을 시판하며 조미료 시장에 뛰어든 동아화성공업은 1959년 미왕산업사로 사명을 바꾸었다가 1986년에는 아예 사명을 미원으로 바꾸고 조미료계의 신화를 다져나갑니다. 1996년에 청정원이라는 브랜드를 도입하였다가 1997년 대상그룹으로 사세를 확장합니다. 무엇보다 미원의 신화에는 미풍이 있어야 합니다. 미원이 독차지하던 조미료 시장에 1963년 제1제당이 미풍이라는 이름으로 도전장을 던집니다. 아지노모토와의 기술 합작을 내세운 미풍과 아성을 지키려는 미원의 싸움은 스웨터와 숭근 반지까지 증정하는 사은품 경쟁으로 치달으며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1970년 2월 4일 미풍은 다 쓴 조미료 봉지 5장을 보내면 고급 스웨터를 준다는 신문 광고를 냅니다. 이에 질세라 미원은 통 크게 순금 반지를 내걸었죠. 난데없이 쏟아져 들어오는 조미료 빈 봉지들로 우체국 직원들이 벼락을 맞고 과도한 사은품 경쟁은 정부 당국의 개입으로 중지되고 맙니다. 그 후에도 미풍은 70년대 인기 코미디언 구봉서를 광고 모델로 내세우며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지만 결코 미원의 아성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제1제당의 창업자인 이병철 회장이 자서전에서 평생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한 게 딱 3가지인데 자식 농사와 골프, 그리고 미원이라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굴지의 삼성을 일군 이병철 회장도 미원을 이기지 못했죠. 후에 미원은 핵산복합이라는 난해한 화학적 용어를 내건 신제품을 개발하기도 합니다. 얼핏 복합비료를 연상시키는 미원은 실제로 1975년 유기질 비료 사업에도 진출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 미원을 식물 재배의 비료로 써서
놀라운 효과를 보았다는 체험담들이 인터넷에 나도는데 과하지 않게 쓰면 놀라운 성장 촉진 효과가 있답니다. 맛보다는 양이 앞서던 보릿고개 시절에 한 숟갈로 귀한 쇠고기 맛을 내던 조미료는 마땅한 찬거리가 없어 고민하던 어머니들의 걱정을 덜어주었습니다. MSG 논란으로 천연 조미료가 등장하며 퇴색하긴 했지만 미온으로 대표되던 맛내기의 위력은 여전히 우리의 입안에 감돌고 있습니다.